이번에는 취업과 창업 이렇게 구분하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뭐 취업할 거야, 창업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꼭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야 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 취업이라고 영원한 취업도 아니고 창업이라고 영원한 창업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취업해야죠.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취업하고 창업해야죠. 창업 저는 평생 안 할 건데요.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회사가 창업한 회사이니까 우리가 창업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이해하고 또 기업가 정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 생존 전략, 바닥을 다져야 다음 기회가 옵니다. 망하지 않기 위한 방어적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직장 생활 다닐 수도 있고 취업해서 공무원 더 안정적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공무원을 하면 망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 공무원을 하면 정말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공무원이 어 어찌됐든 급여가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전선이 이렇게 다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거죠. 엄청 불확실한 시대죠. 그래서 이럴 때는 또 뭐 주식을 사거나 창업을 하는 게 되게 기회이기는 해요. 이럴 때 큰 일이 펼쳐지거든요. 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AI 나오기 직전, 한 재작년까지, 개발자들 몸값이 그렇게 비쌌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과생들이 문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가 되었나요? 컴송합니다라는 표현을 쓰네요. 예. 컴공 이제 어렵다. AI 대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대신 이런 말이 반대로 나오네요. 철학과. 철학가가 정말 뜰까? 신기루라는 표현도 쓰긴 했는데 어찌됐든 얼마나 인기길래 신기루일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최근에 클로드 그 코파운더 코파운더가 영문과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어, 인문학에 대한 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기사에서는 아, 맞지만 아주 큰 회사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직 우리나라 AI 기업들이 철학가를 출신들을 막 뽑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 AI를 잘 쓰는 것은 어찌됐든 논리적이고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아주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문제를 뜯어보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 정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의 단계를 정의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좀 더 논리적인 사고에 능숙하신 분들이 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인간은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을까?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심리학과, 뭐 철학과, 전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쫄았어요. 그게 더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문송합니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쫄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전략적 진단 매트리스라고 표를 그려 보았는데, 그 취업하고 뭐 공무원을 비롯해서 생존 전략을 가져갈 수 있죠. 어찌됐든 급여만 나오면 돼. 안 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다르게 가서 나는 한 방이 중요해. 그러니까 크게 성장해야 돼. 크게 돈 벌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장 전략을 쓸 수 있겠죠. 창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지분 투자라는 말도 있고, 뭐 사이드 잡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대단히 피곤한 인생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어찌됐든 세컨드를 고민하는 거죠. 큰 변화를 기대해 보는 거죠. 평생 이렇게 살 건 아니니까 한 타임 이렇게 해보는 것도 저는 맞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 입장에선 여러분들 입장에선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해야 한다. 양쪽 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창업도 영원한 창업 아니고 영원한 취업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하고 뭐 생존을 위해서 직장을 간다고 치더라도
내가 새로운 기회를 만났을 때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또는 창업하는 회사에 초기 멤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다 믹스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먼저 해야 될 것이냐? 타이밍하고 순서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취업 문제일까요? 창업 문제일까요? 정답은 없어요. 둘 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답은 없어요. 나에게 맞는 걸 하면 돼요. 다만 내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러면 저는 창업 말려요. 조금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하자고요. 혼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전 할 수 있어. 아, 이런 건 절대 망하고요.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인 고민을 해야죠. 대학생입니다. 창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까지 내가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느냐, 몰입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여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가지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현실형 전략 해보는 거예요. 취업으로. 일단 돈이 중요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 대학 보내려고 돈 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이게 더 중요하죠. 현금 찾아야죠. 네. 그래서 취업하고 하면서 또 내 꿈을 버리면 안 되니까 사이드 프로젝트도 하고 주말에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업을 직접 할 수도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파운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예 안 받는 것과 100만 원이라 받는 건 얘기가 다릅니다. 예. 지분을 덜 받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현실적 전략이 맞을 수 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취업을 시작으로 해보는 것도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겠어요. 반대. 아니야, 나는 혼자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작게 작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막 이렇게 돈을 벌어보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어려서 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때부터 음, 뭐 중국어를 해보다든가 아니면 부모님한테 뭔가 아르바이트 거리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보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보면 확실히 감이 생깁니다. 뭔가를 팔아보면 확실히 감이 생깁니다. 그냥 상상 속에 했던 거랑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일찍 파악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실험해보고 피벗해보고 피벗은 이제 어떤 본인이 하고 있었던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을 찾는 경험인데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창업 초보이신 분들이 이제 막 처음에 생각했던 기회비용을 처음에 넣었던 기회비용이 아까워서 계속 막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땐 정말 영리하게 피보팅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내 마음만 괜찮다면 계속 시도하면서 나는 왜 이러는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가면서 방향을 잡아야 해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뭐 다 대기업이잖아요. 뭐 저분들이 다 내 돈 없이 시작한 분들이실까 싶긴 한데 어찌됐든 뭐 예, 아주 유명한 분들이십니다. 뭐 10년의 개는 나무, 아, 100년의 개는 사람을 실는 데 있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봐 해봤어? 정주영 회장이 정말 엄청 유명하죠. 네, 대단한 분들이죠. 아무튼 SK 뭐 살리기도 했고 저 대기업들을 만들어냈으니까. 어, 쉽게 생각해보면 뭐 도전 정신입니다. 어찌됐든 해보자. 라고 하는 데에 미쳐 있었던 사람들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취업과 창업에 대한 이렇게 연장되어 있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입체적 실험하고 또 데이터로 남겨서 계속 기록으로 남기고 이 부분들에 대한 분석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주시하고 예의주시하고 공부하고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좀 오래된 거예요. 이게 기사가 2021년도니까 파이어족 준비를 41%를 한대요. 아마 성공은 10%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넘어 다음, 퓨처,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별도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잠자지 말아야죠. 책 읽고 더 열심히 준비해야죠. 무언가를. 준비하고 또 하고 주식도 하고 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어, 아주 젊어 보이진 않는데 뭐 배당 투자로 파이어족을 실현했다. 그래서 인센티브 500만 원으로 만든
배당 투자자 이렇게 해서 월 1,000만 원씩 꽂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저는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코인을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보세요. 10만 원, 5만 원도 좋아요. 대신 그거를 막 아침에 넣었다 저녁에 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그 기업을 공부하시면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업을 알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읽어보시고 기사도 보고 예 그렇게 해가면서 기업을 이해하신다면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파이어족이든 아니면 뭐 은퇴를 기대하는 거든 어, 내가 다니는 직장에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 듀얼 엔진을 또 가동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입체적 고민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프라이머라고 하는 엔젤이라고 해야 될까요? 엑셀러레이터에서 이제 스텔스 창업을 아주 오랫동안 계속 주장하고 계세요. 스텔스 창업은 뭐냐면 회사 다니면서 창업하는 얘기예요. 주말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명제 아니면 뭐 그 문장이 되면 그때 나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조건 돈 준비 없이 나오는 것보다 나오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몸을 던지고 또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투자도 좀 유치하고 직원들도 꼬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냥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예. 운명에 맡기시면 안 되고요. 설계하고 확실히 전략을 세워야 해요. 뭐 예를 들면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스왓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전략 프레임워크들이 많습니다. 뭐 3C, 뭐 4P, 다양한 엄청 유명한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그냥 단순히 이론이 아니에요. 예,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창업 아이템들을 한번 돌려보고 또 내 인생을 돌려보고 하면 충분히 아주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준비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최선을 다해 많이 하세요. 네. 평생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그리고 대충대충 하면서 준비를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밤새서 매주 매일 어떻게 이렇게 루틴을 넣어서 고민을 하시다 보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겠지요.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취업과 창업 어느 쪽 할 것이냐? 선택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의 설계에 달려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